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1972년까지 내가 했어요. 그럼 해보자. 1972년의 가장 큰 사건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닉슨이 어디에 방문해요? 중공에 방문해서 무슨 쩌뚱을 만난다? 마오쩌둥을 만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건 아니에요. 수교는 언제예요? 1979년에 수교한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1972년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교했다. 대신에 일본이 누구를 버려요? 타이완을 버렸죠. 그러면 일본이 타이완과 수교한 게 언제야? 1952년. 자, 일화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일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주권 회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게, 여러분 봐봐, 타이완이라고 하면 원래 안 돼. 타이완에도 정식 명칭이 있어요. 장제스가 도망갔기 때문에 타이완도 무슨 민국이야? 중화민국이지. 그쵸? 그러면 중국이랑 중공이죠. 이거는 공산주의죠. 중국이랑 일본이랑 수교하면서 타이완 버려야 돼. 중국이 원하는 게 뭐야? 하나의 중국이다. 타이완을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면 그 나라와 놀지 않겠다. 그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1972년 일본이 중공과 수교 맺으면서 52년에 맺은 누구를 버렸다? 타이완을 버렸다. 또 하나, 세 번째, 미국이 여러분 오키나와는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1945년 일본 패망하고 나서 언제까지? 72년까지 오키나와를 가지고 있다가 요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돌려준 게 언제야? 1972년. 그럼 일본 신났죠. 왜냐? 72년에 미국한테 오키나와도 돌려받고 중공이랑 사귀어서 시장도 얻고. 네 번째, 요때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아쉽게도 무슨 헌법 만들어요? 유신헌법 만들어서 요때부터 권위주의 독재하신 게 1972년. 그래서 여러분 1972년은 굉장히 단독으로 잘 나오죠. 이거 거의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 뭔지 아시겠죠? 이미 없는 분은 지금 외우세요. 자, 그러면 내가 왜 그래? 로안이 봐봐요. 자, 이거를 영어로 로안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72년 배웠으니까 이제 어디부터 하면 돼요? 73년이야. 해보자. 1973년 여러분 파리에서 파리 평화 협정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 베트남 전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 베트남에서 완전히 미국이 철수를 합니다. 그럼 잠깐만. 자, 여러분 1964년 자, 기억나요?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자기네 군함을 스스로 파괴한 다음에 이거 북베트남 호치민이 한 거야. 여러분 통킹만 사건으로 드디어 1965년부터 제2차 무슨 남 전쟁이 시작됐어요.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근데 할수록 미국이 지고 있죠. 할수록 미국 내에서 여론이 나빠지고 있죠. 게다가 1969년에 무슨 미국 대통령 닉슨이 뭐를 얘기해요? 닉슨 독트린 얘기하죠. 지쳤다. 한마디로 뭐야? 조만간 미국은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1971년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죠. 왜냐? 중공을 타이완 대신에 어디다 가입을 시켜줘요? 유엔에 가입시켜주잖아. 옛날 9월 모평에 뭐라 나왔어? 중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다. 중공이 유엔 상임이사국 이사가 되었다가 언제야? 71년. 그리고 72년에 닉슨이 어디 방문해요? 중국 방문해서 여러분 사이 좋아진 다음에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에서 외치는 거야. 우리 미국은 돌아가겠다. 베트남전에서 철수하겠다. 그런데 모의고사 알려줄게요. 지문 해보자. 우리 미국은 잘 생각해봐.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겠다. 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북이 17도를 경계로 두 나라가 평화롭게 얘기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한다 하고서 그러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
이 문장이 나오면 파리 평화회담이야. 왜냐? 잘 생각해봐요.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은 미국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프랑스랑 베트남국이랑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잖아. 그런데 미국이 주어로 들어가서 우리는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겠다. 그러면서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17도를 경계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미군은 철수하겠다 하면은 파리 평화회담이지만 교묘하게 요걸 안 보여줘. 요거 안 보여주고 어떤 지문에 우리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겠다. 그럼 제네바 협정이 아니야. 뭐냐? 제네바 협정에서 한 것처럼 북이 17도를 한 다음에 남북 베트남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떠나겠다. 그 얘기야. 뭔지 아시겠죠? 요거 한번 뭐 나온 적 있어? 풀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그만하자. 자, 됐고. 그래서 1973년에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철수했다. 그 해에. 자, 됐고요.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여러분. 맨 처음에 일본이 물러가자마자 1945년. 자, 천천히 해볼게. 호치민 할아버지가 베트남 무슨 공화국을 세웠어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죠. 그런데 1년 있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프랑스가 들어와서 남부지방을 먹었죠. 이때부터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제1차 무슨 남 전쟁이 터져요? 베트남 전쟁이 터지죠. 그런데 요 프랑스가 전 세계가 뭐라 그러죠? 야, 프랑스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국주의 하니 나와라. 했더니 프랑스가 1949년에 자,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였던 무슨 다이? 바오다이를 데려다가 여러분 만주국처럼 괴뢰국을 세우죠. 그 국가를 자, 따라해보자. 무슨 국이라 배웠어요? 베트남국이에요. 그러면 겉보기로는 1949년부터는 남부는 무슨 국이에요? 베트남국이고 요 북부는 무슨 공화국?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된 거죠. 그 다음 계속 싸우다가 여러분 자, 언제? 54년에 디엔, 비엔, 푸 전투로 프랑스가 져서 어떻게 돼요? 베트남국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협정을 맺죠. 그렇잖아요? 북이 17도로 2년 안에 총선거하자. 그리고 프랑스는 나가죠. 프랑스가 나갔더니 갑자기 그럼 누가 들어와요? 미국이 들어오죠. 미국 들어와서 따라해볼게요. 누구를 밀어줘요? 응오딘 GM을 밀어주죠. 그러니까 응오딘 GM이 바오다이가 잠시 외국 나간 사이에 투표해서 바오다이 자르고 베트남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1955년에 자, 따라해보자. 베트남 무슨 국을 세워요? 베트남 공화국을 세우죠. 그럼 해보자. 49년부터 55년까지는 베트남국이었다가 1955년부터 75년까지 망할 때까지 남부는 베트남 공화국, 북부는 계속 뭐예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뭐라고요? 북부는 계속 뭐라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겁나 자세히 했거든요. 또 한번 외우는 거야. 자, 해볼게요. 천천히. 프랑스가 물러가자마자 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우죠. 남북으로 누가 들어와요? 프랑스가 들어와서 46년부터 1차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근데 프랑스가 전 세계가 뭐라 그러니까 괴뢰국을 세우죠. 무슨 다이? 바오다이 갔다가 1949년에 남부에다가 세 번 베트남국을 세우죠. 그런데 54년 지죠. DMBM프. 그 다음에 제네바 협정에서 프랑스 나가기로 하죠. 그런데 프랑스 나간 자리에 누가 끼어들어요? 미국이 도미노 이론으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시아가 공산화가 된다. 55년 미국 들어와서 누구를 밀어줘요? 응오딘 GM을 밀어줘서 바오다이 자르고 베트남국 자르고 55년부터 무슨 공화국? 베트남 공화국이 된 거잖아. 그러면 위에는 뭐가 되는 거야?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죠. 까지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 재밌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참 해볼게요. 1번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본과 중화민국, 타이완이랑 일화 무슨 조약으로? 평화조약으로
국교 수교하죠. 그러면 미국의 부하는 누구야? 타이완, 일본, 방금 배웠던 베트남 공화국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자 1959년이야. 이때는 바로 누구냐? 남부가 베트남 무슨 국이에요? 베트남 공화국은 언제 생겨요? 1955년. 그러면 베트남 공화국의 짱이 누구야? 응오딘 무슨 엠이에요? 지엠인데 얘 누가 밀어준 거야? 미국이 밀어준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끼리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1959년 일본과 베트남 공화국이 수교를 합니다. 이거를 특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1959년 일본과 뭐라고 썼냐면요. 남베트남이 수교했다고 쓰는데 이것도 맞지만 정확한 건 뭐야? 베트남 공화국이랑 수교를 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973년 방금 배웠던 파리 무슨 협정에서? 평화협정에서 미국이 떠나기로 했죠. 봐봐 여러분. 그럼 지도 볼게. 그러면 73년 현재 뚝 잘라서 위에는 호치민이 만든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 있어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고 지금 아래에는 베트남 무슨 국이 있어? 베트남 공화국이 있죠. 참고로 응오딘 GM은 63년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그럼 해보자. 그러면 1973년 일본의 입장이야. 큰일 났네. 베트남 공화국은 이미 59년에 수교를 맺었어. 근데 73년에 봤더니 베트남 공화국 망할 것 같아. 그 누가 이겨?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기겠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베트남에다가 물건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일본이 잽싸게 일본이 누구랑 수교해요?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랑?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랑 수교를 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외우기 쉽게 해줄게요. 이 당시 일본의 별명이 뭐냐? 이코노믹 애니멀이었어. 뭐냐? 돈 되면 다 안다 이거야. 그러면 미국의 부하이긴 하지만 해보자. 일본은 72년 중국 공산당 중공이랑 수교했죠. 그러면 중국이랑 수교했으니까 중국의 부하가 누구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죠. 그러면 일본은 돈 벌라고 중국이랑 수교하고 73년에는 누구랑 수교하느냐?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랑 수교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랑 수교했다. 그럼 일본이 중공도 공산국, 베트남도 공산국이지만 왜 수교해? 미래를 본 거죠. 언젠간 물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내가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외워보자. 1973년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으로 조만간 바로 철수해버리고 그 해에 일본은 눈치가 빠르죠. 아, 베트남 공화국은 엿됐구나. 망하겠구나. 그럼 앞으로 통일할 누구랑 사귀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랑 사귄 게 73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게 신의 한 수였죠. 왜냐? 자, 질문. 73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해볼게요, 여러분. 1973년에 여러분 제1차 따라해볼게요. 무슨 파동이 터져요? 석유 파동이 터져요. 그럼 석유 가격이 여러분 몇 배가 오른 거야? 10배가 오르니까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일본은 마탱이 가는 거죠. 야, 일본 하면 우리랑 연결된 게 뭐야? 샤프나 볼펜 유명하잖아요. 볼펜이 100원에 수출했는데 1000원이 된 거야. 수출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봐봐. 그럼 일본은 따라해볼게요. 1955년에서 1973년까지요. 고도 경제 성장을 하는데 연 놀라지 마세요. 몇 퍼센트? 10% 성장을 한대, 여러분. 그러면 일본이 55년에서 73년까지 왜 잘 나가느냐? 첫째,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여러분 뭐야? 전쟁에서 특수한 수익을 누렸죠. 이거를 한국 전쟁 특수라 불러요. 왜냐? 한반도가 전쟁터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일본의 공장들에게 트럭 만들어라, 총알 만들어라. 여러분 6.25 때문에 일본이 여러분 전쟁 특수, 이거를 뭐라 그래? 한국전 특수 수입으로 떼돈을 벌었죠. 게다가 조금 있다가 1965년에 뭐가 터져요? 베트남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애들은 참 부럽기도 하고 재수없는 게 1950년대부터 73년까지 50년대는 무슨 전쟁? 한국의 6.25, 조금 있다가 프랑스와의 전쟁, 베트남, 나중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으로 떼돈을 벌어. 그래서 연 몇 퍼센트? 10%를 벌다 봐봐. 잘 나가다 갑자기 팍 하고 꺾일 때가 있어요. 이거 사설 모의고사 나오죠. 자,
55년에서 73년까지 연 10%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떨어져요. 그 해가 몇 년이야? 73년. 1차 무슨 파동? 석유 파동이에요. 그런데 팍 꺾였다가 다시 일본이 쑥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 해보자. 자, 해볼게. 자, 지금 내가 통합을 하는 거야. 일본은 패망 후에 전쟁 졌으니까 원폭 피해까지 있었고, 여러분 마탱이 갔었잖아. 완전 후진국이었어. 그러다가 1950년대 6.25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분 요때 무슨 전쟁도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도 1차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 6.25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특수한 수입을 얻었죠. 요거 플러스 1965년 2차 베트남전으로 또 베트남 특수 얻었죠. 그래서 외울게요. 55년에서 73년까지 연 몇 퍼센트? 10% 성장을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되게 기분 나쁜 얘기 해줄게요. 1964년에 이미 거의 선진국에 육박해서요. 도쿄에서 여러분 무슨 피까지 개최해요? 올림픽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64년에 도쿄 올림픽 있었을 때 베트남에서는 무슨 만 사건이 있었어요? 통킹만 사건이 있었죠. 게다가 봐봐 여러분, 진짜 부러우면서 배 아픈 게 뭐냐? 이놈 쳐죽일 놈들. 1968년에요. 일본이 세계 경제 메디가 돼요? 2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73년까지 잘 나가다가 1차 무슨 파동으로? 석유 파동으로 응이 하고 찌그러진 거야.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이거 모의고사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뻑하면 이 부분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그냥 엑기스만 얘기한 거야. 한 번 더 지어볼게요. 일본은 패전 직후에 폭망했다가 55년부터 73년까지 연 10% 고도 성장을 하죠. 한국전 특수, 베트남전 특수 있었죠? 그러다가 64년에 뭐까지 개최해요? 도쿄올림픽. 4년 있다가 세계경제 2위가 되죠. 그러면 앞으로 갈게요. 그러다가 여러분 1973년 1차 지금 무슨 파동으로? 석유 파동으로 마탱이 갔는데 다시 부활해요. 왜 그럴까? 교과서에 뭐라고 쓰냐면요. 일본은 1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지만, 해보자. 특유의 무슨 개발가, 기술 개발가, 무슨 합리화로, 경영 합리화로 오히려 성장을 더 했다. 이게 교과서 지문이거든? 근데 물어보자.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 감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죠. 기술 개발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차는요, 운전을 하면 예를 들면 1리터에 4km 밖에 못 가요. 이때 일본 애들이 석유 가격이 올라갔네? 그럼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엔진을 개량해서 우리 일본이래. 제1의 일본은 괜히 우리 일본 하니까 웃기다. 자, 1리터에 예를 들어 볼게. 20km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야. 또 하나, 미국 자동차는요 1년에 2번 정도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가야 돼. 근데 일본 자동차는요, 예를 드는 거야, 10년 동안 장고장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개발 여러분? 기술 개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기술을 개발하니까 미국 애들이 자동차를 미제가 아니라 일제를 사는 거야. 왜냐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미국은 내가 코미디 얘기해 줄게. 청바지를 샀어. 5만 원이야. 그래서 밑단을 줄여야 돼. 줄이러 갔어. 청바지 가격이 5만 원인데요. 밑단 줄이는 게 3만 원이야.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언니 소고기 좋아하죠. 소고기 10kg에 2만 원밖에 안 한대. 근데 레스토랑 가면은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아니면 집에서 해 먹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카센터 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니네는 모를 거야. 옛날에 사람이 요만하면요, 이만한 전축 아니? 전축. 니네 옛날 영화 보면은 그때는 MP3나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이만한 전축을 딱 틀고서 막 춤췄어. 그런데 봐봐, 이만한 전축을 일본 애들이 요만하게 만든 거야. 소니의 여러분 워크맨이라고 혹시 아니? 모르지? 큰일 났다. 니네 아버지 또래랑 나 때는 꿈이 있었어. We have a dream. 뭐가 있었느냐? 한반 60명인데 한 명에서 두 명이 일본의 카세트 테이프 요만한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걔가 영웅인 거야. 어떻게, 한 번만, 한쪽만 좋아해서 한쪽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 야, 이딴만한 테이프를 막 들고 다녔는데 요만한 소니 워크맨을 만든 거야.
MP3를 만든 거야, 요즘으로 치면. 전 세계 모든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기술 축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는 뭐냐? 미국은요, 지금도 그래요. 불경기가 되면, you fire! 해고해요. 해고해. 근데 일본 애들은, 민나상!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랑 노동자랑 저기요, 월급 깎으세요. 그러니까 막 기업이 고맙다. 월급을 깎는 대신에 너 평생 고용하고 네 자식도 고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불경기가 오면 회사랑 노동자들이 월급 스스로 깎은 다음에 뭐를 보장해 주느냐? 평생을 보장해 주니까 한 군데 평생 있으니까 기술 장난 아니겠죠. 게다가 누구까지? 아들 손자까지 채용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극복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되겠죠? 자, 이해 안 돼? 혼자 신난 것 같아. 자, 됐어요. 내가 이거 끝나고 있다가 공개할게. 곱창집. 저거 부산에 가면 부산역 내리면 왼쪽에 가면 순댓국이 있거든요.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자, 보겠습니다. 언니 부산 가본 적 있어요? 어땠어 부산? 좋지? 애기는 부산 언제 갔어? 6.25 때 그때? 고1 때? 고1 때? 왜 갔어? 가족여행 아, 너는 애기는? 갔어요. 왜? 누구랑? 아까 그때 얘기해줄게. 황당했어. 사고 쳤어 아까. 학원 무너질 뻔했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74년엔 별거 없고요. 197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5년. 해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여기 아래 무슨 베트남 공화국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베트남 공화국이 망해요. 뭔지 아시겠죠? 1975년. 여러분, 베트남 공화국이 망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베트남을 통일을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이 언제 떠난 거야? 미국이 1973년 무슨 협정? 파리 평화협정으로 떠난 지 2년 만에 남베트남이 망한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뭐야? 어떤 외세든지 믿는 건 좋은데 우선은 무슨 국방이 돼야 돼요? 자주국방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까놓고 얘기할게. 미국이 떠날 때 여러분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돈을 주고 갔어. 그런데 남베트남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서 여러분 지키지 못한 거야. 그래서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이 무너지면 끝나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가 통합이 안 되면 망하는 거야. 남베트남은요 빈부격차가 무시무시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76년 75년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베트남 공화국 먹은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계속 뭐였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베트남 사회주의, 베트남 사회주의 무슨 국으로?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재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 된 거야? 사회주의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어볼게요. 자, 천천히. 자, 75년에 드디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어디를 먹어요? 베트남 공화국을 먹죠. 미국 떠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75년이야. 그러면 75년 베트남 통일된 다음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나라 이름 바꿨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줄게요.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야. 자, 베트남이에요. 1945년 일본 물러가자마자 호치민 할아버지가 베트남 무슨 공화국 세웠어요? 민주공화국 세웠죠. 그런데 1946년 여러분 남부에 누가 들어와요? 프랑스가 들어와서 전쟁 벌이죠. 전쟁 벌이다가 1949년에 프랑스가 괴뢰국을 세우죠. 바오다이 데려다가 베트남 국을 세웠죠. 그러다가 1955년 베트남국이 망하고 응오딘 지엠 미국이 지원해서 베트남 무슨 국을 세웠어요? 공화국을 세웠죠. 중요한 건 뭐냐? 45년부터 여러분 1975년까지는 북쪽엔 계속 무슨 공화국이야?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쪽에는 베트남국이었다가 베트남 공화국이었다가 언제 망해요? 75년에 망해죠.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베트남 공화국 먹은 다음에 1976년에
베트남 무슨주의 공화국을, 사회주의 무슨 국을, 공화국을 만든 거죠. 그럼 여러분 일목요연하죠. 자, 맨 처음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었다가 프랑스 들어와서 전쟁 벌이면서 프랑스가 49년에 괴뢰국인 베트남국 세웠다가 55년에 베트남 공화국이 됐다가 나중에 76년에 베트남 뭐가 됐다?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다. 이래겠죠? 자, 그러면 잠깐 1976년 해볼게. 첫째, 여기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자, 해볼게.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일본에서 여러분, 1976년에 따라해볼게요. 로키드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 제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1955년에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보수파죠. 둘 다 누구랑 친해요? 미국이랑 친한 애들이죠. 친미파죠? 얘네들이 갑자기 사회주의, 공산당, 사회당이 힘이 세니까 미국이랑 약간 이렇게 뒤에서 손잡은 다음에 야,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이랑 잘 지내려면은 우리끼리 뭉치자. 여러분, 바로 일본에 무슨 당이 만들어져요? 자민당이 만들어지는데 요 봐봐. 55년부터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국전 특수도 있었죠. 그러면 자민당이 정권 잡자마자 여러분 55년부터 73년까지 일본이 몇 퍼센트 성장해요? 10% 고도 성장을 하죠. 그럼 일본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엄청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55년부터 무려 93년까지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요. 그럼 그 밑에 사회당 무슨 당이 있었거든요. 얘는 정권을 못 잡고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체제라 불러요? 55년 체제야. 근데 물어보자. 권력이라는 게 한 사람이나 소수 집단이 독점하면 반드시 무슨 부패예요? 부정부패하죠, 여러분. 그러면 자민당이 경제개발 시킨 건 좋았는데 오랫동안 여러분 정권을 잡으니까 이게 나와요. 자 해보자,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유착이 나와요? 정경유착. 왜냐? 재벌들이 보기엔 자민당이 계속 해먹잖아. 그럼 정부랑 친하면 공사 딸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 자민당에게 뇌물 매기면 여러분 여러 잘 들어가겠죠. 또 하나 자민당도 거기에 있어.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개발했어. 그럼 나도 좀 벌어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깔 때 1조 들 거 친한 재벌에게 주면 뒷돈으로 몇천억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일본이 정치가 완전 부패해요. 이게 무슨 유착? 정경유착인데 그 중에 엄청난 사건이 뭐냐? 바로 여러분 로키드 사건이야. 해볼게. 미국의 비행기 만드는 로키드사가 이 당시 자민당의 총리, 수상이었던 여러분 다나카한테 지금 돈으로 수백억의 뇌물을 준 다음에 우리 비행기 사주세요 했더니 이 비행기를 산 거야. 야, 생각해봐. 예를 들면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어떤 회사한테 뇌물을 받은 다음에 한국의 군인들이나 경찰 쓰는 그 자가용을 비싸게 사봐.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더 슬픈 얘기 해줄까요? 이 로키드사는 2차 대전 때 전투기를 만들었어. 이 로키드사가 만든 전투기로 일본군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두 가지로 빡친 거야. 야, 이렇게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급이 어떻게 돈을 받고서 비행기를 사냐. 두 번째.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로키드는 뭐야? 우리 일본 국민을 많이 죽인 회사라고 이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민당이 뭐야? 흔들렸는데 워낙 경제가 좋으니까 계속 집권을 하는 거야. 근데 저런 사건이 계속 터질까 안 터질까? 계속 터지는 거야. 계속 터져도 국민들이 바보야. 일본 국민들이. 왜냐? 한국이었으면 여러분 확 엎어버리잖아. 근데 일본 국민들이 모르겠어. 너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냅두다가 나중에 뻥 터진 게 나중에 버블 경제 때 뻥 터지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자. 1976년 무슨 일든 일본은 정경유착 55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괜찮아? 해. 자, 우리 로운 찾아봐봐요. 로운이. 이렇게 해봐요. 자, 볼게요. 또 하나 76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되게. 그치? 난 힘들어. 난 힘들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 여러분, 무스쩌둥이 죽어요. 마오쩌둥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해보자. 마오쩌둥이 등장한 게 어디냐? 1934년.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구겨지지 않는 바지, 무슨 진? 루이진에서, 자, 중국 공산당을 데리고 2년 동안 2만 킬로 도망쳐서 어디까지 도망쳐요? 예난까지 도망치죠. 이거를 34년에서 1936년까지 마오쩌둥에 따라해볼게요. 무슨 장정이라 불러요? 대장정. 이때 마오쩌둥이 뜬 거야. 그 전까지 누가 했어요? 천두슈나 소련 유화파가 정권을 잡았다가 마오쩌둥이 여러분 중국사에 딱 하고 등장하는 게 언제야? 대장정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 자 1945년에서 1949년 여러분 무슨 내전에서 국공내전에서 여러분 마오쩌둥이 무슨 제스를 물리쳐요? 장제스를 물리치죠. 그럼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영웅은 누구야?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여러분 1949년 중화인민 무슨 국을 세워요? 공화국을 세우고 장제스는 대만으로 여러분 도망을 치잖아. 그러면 이 마오쩌둥은 영웅은 영웅인데 여기까지는 영웅인데 다음부터는 중국인을 그냥 인구를 확 줄이자. 해보자. 1958년에서 61년 여러분 무슨 약진 운동을 했어요?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죠. 요때 키워드가 무슨 공사가 나와야 돼요? 인민공사가 나오고 내가 참새 얘기한 적 있죠. 철강 생산력. 그래서 대약진 운동 실패해서 마오가 몰락했을 때 61년부터 여러분 66년까지 누가 등장하느냐? 실용주의 파가 등장을 하죠. 그 유명한 무슨 핑? 덩샤오핑과 무슨 치? 류사오치가 야 공산주의도 좋지만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이자. 잠깐만. 세계사 하신 분들 레닌이 여러분 그 혁명 일으킨 다음에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했더니 산업이 무너지니까 레닌이 1921년에 뭐 했어요? 신경제 정책으로 공산주의에다가 약간 자본주의 받아들였죠. 그거랑 똑같은 게 뭐야? 이거야. 이때 정샤오핑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고기만 잘 잡으면 된다. 곱창만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인기가 끄니까 마오쩌둥이 기분이 상해서 해보자. 1966년에서 1976년 여러분 마오쩌둥이 바로 무슨 대혁명을 일으켜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죠. 젊은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을 모아다가 무슨 병으로 만들어요?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야! 공산주의자 중에 자본주의에 더럽혀진 애들이 있다. 공산주의자 중에 자본주의 요소를 좋아하는 애를 때려 죽이자. 해서 여러분 문화대혁명 때 수천만 명이 맞아 죽죠 여러분. 전통문화가 다 붕괴되고 이걸로 정적을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언제 끝나요? 1976년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끝나요. 왜냐?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이 시켰지만 누가 실행을 했느냐?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사람과 그의 친구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무슨 방이라 불러요? 4인방이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저 4인방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못 죽여. 왜냐? 마오쩌둥이 살아있었거든. 근데 마오쩌둥이 저때 이미 치매가 와가지고 조금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 얼굴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마오쩌둥이 죽은 날 그 며칠 있다가 군대 풀어서 4인방 체포해서 쫙 죽여버리고 여러분 문화대혁명을 끝난 게 76년인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이거 다 했던 거거든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내가 문화대혁명 엄청 자세히 했을 거야. 어떤 할머니가 막 딱 본 적 있죠? 자, 볼게요. 자, 괜찮아. 수업 시간에 잘 수도 있지. 제기랄.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우리 몇 년, 그러면 한번 총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오늘 어디부터 했어요? 1972년. 그 다음에 1973년. 1975년. 그쵸? 1976년까지 했는데 이 4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많았죠. 해볼게요. 자, 1972년에 미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했다. 하지만 국교 수교는 아니다. 국교 수교는 미중이 몇 년도야? 1979년.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수교했다. 대신에 일본이 누구를 버렸다? 타이완을 버렸다. 그 다음에 미국이 무슨 나라를? 오키나와를 72년에 일본에게 주었다. 72년은 일본이 행운의 해죠.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때 우리는 박정희 씨가 아쉽게도 무슨 헌법?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유신체제가 되었다. 자, 73년 해볼게요. 바로 파리 무슨 회담? 평화회담을 해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철수했죠. 어떤 지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한다. 북이 17도로 남북이 알아서 해라 하고 철수하죠. 이때 일본 눈치 빠르죠. 일본이 바로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랑 민주공화국이랑 수교하죠. 75년에 여러분, 자 75년에 뭐가 있어? 드디어 여러분 베트남 무슨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이 베트남 공화국을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베트남 공화국 먹은 다음에 나라 이름을 베트남 무슨 주의? 사회주의 무슨 국으로 만들어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죠. 또 76년 일본에서는 55년 체제가 흔들리죠. 무슨 유착? 정경 유착해서 일본의 수상 다나카가 여러분 미국의 로키드에게 뇌물 받아서 이때부터 드디어 자민당에 썩다가 한 15년 후에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때 무슨 쩌뚱이 죽어요? 마오 쩌뚱이 죽으면서 외울게요. 1966년 시작해서 드디어 1976년 여러분 무슨 대혁명이 끝나는 거야?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봐봐 72년과 여기까지 봐봐. 그러면 여러분 66년에서 76년 문화대혁명 때 수많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출문제야. 문화대혁명 벌어지고 이 기간 중 동아시아 세계의 특징을 고르시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화대혁명은 연도 외워야 되겠죠? 언제부터? 1966년에서 1976년. 그럼 요 사이 것도 좀 외워야 되겠죠? 그럼 해볼까? 뭐 심심한데 해볼까? 참 친절하지 않니? 니네가 해야 될 걸 내가 해주고 있어 지금. 자, 천천히 해볼게. 1966년에서 잠깐만 이렇게 1976년까지가 중국에서 무슨 대혁명이에요? 문화 대혁명이죠. 그럼 요 사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제2차 무슨 전쟁 중이야? 베트남 전쟁 중인 거 맞죠? 맞죠 여러분? 그럼 해보자. 요 사이 1968년에 일본이 전 세계 경제 2위가 되죠. 맞죠? 요 사이 1969년에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으로 뭐가 돼요? 냉전이 조금 완화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사이 1971년에 중공이 어디에 가입해요? 유엔에 가입을 하죠. 그렇잖아. 그리고 나머지 72, 73, 75, 76은 배운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문화대혁명 때 큰 사건은 뭐가 있을까? 1968년 일본이 경제 2위가 되고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되고 71년에 중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배운 거잖아 여러분. 하나 더 하자면 69년에 우리 남한에서는 박정희 씨가 헌법을 개헌하죠. 대통령 2번 하면 끝인데 3번 나올 수 있는 무슨 개헌을 했다. 3선 개헌 정도 했다. 요 정도. 그래서 문화대혁명 때 여러분 오히려 앞부분보다 지금 해보니까 뒷부분이 훨씬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은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76년까지 했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 해볼게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물어볼게. 1977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우리 애기야. 1977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통하고. 자, 그러면 1978년에는 무슨 일이 있겠죠? 자, 해볼게요. 1978년에는,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요때 다시 한번 2차 무슨 파동이 터져요? 2차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자. 1차 석유 파동은요, 1973년에서 딱
1년 가요. 언제까지? 74년까지. 2차는 78년에서 언제까지? 79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978년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최근 얼마 나온지 안 되는 거야? 몇 년 안 되는 거야? 이때 여러분,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는데 요거는 꼭 외우세요. 중일 평화 우호 조약. 1978년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인데 조금 설명 좀 부과 좀 할게요. 자,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으로 중국과 일본이 여러분 드디어 국가의 사귐을 국교 수교를 했어요. 그런데 봐봐. 그런데 여러분 78년부터 잘 생각해봐.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이 본격적으로 뭐를 해요? 개방개혁을 하죠. 그러면 78년부터 개방개혁을 할 때 가까운 일본한테 돈도 빌려오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죠. 맞잖아. 그러면 봐봐. 나랑 얘랑 어느 날 인사 텄어. 그래서 그래 우리 친구하자라고 했는데 친구하자고 한 거지 친해진 건 아니죠. 그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네가 나한테 그때 돈 꼬간 거 안 갚아도 돼. 내가 너 앞으로 잘해줄게. 우리 잘해보자. 액션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1978년에 중일 평화조약은 뭐냐? 만나서 우리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하겠다. 우리는 상호 협조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요때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느냐? 종전을 해요. 자, 중국과 일본은 옛날에 벌였던 전쟁을 끝내겠다. 종전한다는 건 뭐야? 과거를 잊고 앞으로 우리에게 투자 좀 해라. 한 게 뭐예요?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야. 종전을 했다. 종전했다는 건 뭐야? 앞으로 잘해보자. 야, 사귄 거랑 종전한 거랑 틀린 거잖아. 싸움 와중에도 사귈 수 있잖아. 근데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은 내가 보기엔 이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교과서는 안 나오지만 덩샤오핑이 여러분 개방개혁 하는데 부자인 일본에게 뭐 좀 기업도 유치하고 돈도 필요할 거잖아. 그 뭔가 또 한 번 약속이 필요하겠지. 서로 주권을 존중해주겠다. 우리는 상호 불가침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걸 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1978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덩샤오핑 들어본 적 있죠? 덩샤오핑이 언제 한번 등장했어요? 1961년 대약진 운동 실패하자마자 공산주의에다가 뭐를 섞자? 자본주의를 섞자. 했다가 여러분 제거당에 다시 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여러분 1978년에 4대 현대화 정책을 합니다. 그게 뭐냐? 농업과 그 다음에 공업과 그 다음에 과학과 군사를 너무 후졌다. 현대화하자. 한다면 여러분 이 덩샤오핑이 이때부터 개방 무슨 정책을 하는 거야? 개방개혁 정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너무 빡센 거 좀 양이 좀 너무 다 풀어서 해주잖아. 됐어요. 자, 할게요.